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오늘 일어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측근 알박기 인사단행에 대해서 제가 꼭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바로 법관 인사입니다. 오늘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서 새 법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판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보도로 나온 것도 부족하고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임명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후보로 추천받은 3인의 명단을 보면 김정중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송경근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후보로 올랐고 결국에는 김정중 수석부장판사가 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 3명 모두 김명수가 직접 승진시켰거나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 정말로 중요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기존에 판사 승진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려면 밤을 새우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측근 알박기를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도입 취지는 그럴싸합니다. 이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이를 혁파하겠다. 동료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토대로 임명을 시키겠다.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공정하냐 이런 취지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도 정말로 뿌듯했는지 신년 사이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이 후보 추천제를 담아서 공표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법원장이 본인의 측근들을 법원장 후보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지방법원 12곳 중 10곳에서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 올린 판사들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수석 부장판사로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추천받은 사람 3명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른다. 공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기존 승진 시스템보다 더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젊은 시각이 너무 편향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넓게 잡아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그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장기 미제 사건의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접수된 민사 사건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 사건과 관련해서 유난히 재판 기간이 늘었죠.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에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러다가 재판은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치고 결과 나오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조국은 왜 감옥에 안 가냐 생각이 드실 텐데요. 3년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들의 불만이 넘쳐납니다. 김명수식 인사에 반발한다며 유능한 판사님들이 대거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예전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라인 잘 타면 승진을 하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꼴 못 참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원 5명, 서울고법 소속 판사만 1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국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법관들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중견 판사들이 줄사퇴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임기 8달을 남기고 마지막 측근 챙기기 인사를 단행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내는 바람에 5년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에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5년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그런 기간입니다. 불만의 시간보다 인내의 시간이며 과거를 탓하는 시간이 아닌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민생 걱정은커녕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서 교토 삼굴이라는 고사성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끼라는 동물에 대해서 유약하고 순수한 그런 이미지로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별주부전에서 거북이에게 속아 용궁으로 끌려갈 뻔한 토끼가 육지의 간을 놓고 왔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설화를 보면 알다시피 동아시아권에서 토끼는 재빠르고 영특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토 삼굴을 설명하자면 교활한 토끼는 굴이 3개가 있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히도 이재명 대표는 63년생 토끼띠 정치인으로 사법 리스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재명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강조한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파놓은 굴은 누구나 깃발 꽂으면 당선되는 개항을 출마, 당대표가 되면서 당원 개정을 통해 정치적 탄압이 인정되면 기소가 되어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꼼수까지.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가장 깊게 파놓은 굴은 바로 김만배 리스트를 통해서 드러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지난번 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 가서 사중 논리를 동원해 유죄가 무죄로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은 맞지만 토론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였죠. 그럼 이제부터 생방송 토론회에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판결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권순일입니다. 대법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후 이재명이 무죄라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당시 법원 관계자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 유명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월급을 타갔으며 김만배로부터 50억을 타갔다는 것까지 드러납니다. 결국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 대통령과 행정부의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입법부, 사법부, 언론은 아직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바로 제 방송의 시청료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